안녕하세요. 나노제는 나노코박스의 중화항체 역할을 평가했습니다. 중화항체는 말 그대로 병원체를 중화하는 항체입니다. 방어하는 항체죠. 우리가 항원인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저번에 공부했듯이 이 항체를 직접 치료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걸 수동면역이라고 합니다. 수동면역은 다른 사람이 만든 항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동면역은 항체, 능동면역은 항원은 백신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접종한다는 건 능동면역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면역을 얻었다는 건 우리 몸이 항체를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항체를 만들었다면 항체가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중화항체 진단 키트도 만들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는데 내 몸에서 중화항체가 생성되었는지 알고 싶은 사람들은 셀트리온의 중화항체 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백신을 맞았다면 중화항체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노젠도 나노코박스로 인해 중화항체가 충분히 생성되었는지 파악하면서 백신의 효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자 샘플 104개와 위약 접종자 샘플 17개를 비교하면서 얼마나 중화항체가 많이 생성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여기 항체 역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항체 역가는 항체 농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생성되었는지 여부를 넘어 항체가 얼마나 의미 있게 생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농도가 짙어야 좋은 거죠. 항체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양성인데 얼마나 생겼는지 보는 게 항체 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체 역가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로 나옵니다. B형 항체를 예시로 들면요, 187인 사람도 있고 362인 사람도 있고 1000 이상인 사람도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죠. 775, 685, 552 이런 숫자로 나오죠. 항체 역가에서는 여기 보이듯이 GMT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요. GM은 Geometric Mean이라고 해서 기하 평균을 말합니다. 타이터는 항체가를 말합니다. 역가를 타이터라고 부르죠. 타이터는 한마디로 컨센트레이션입니다. 우리가 항체 역가는 항체 농도를 의미한다고 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데피니션입니다. 항체의 정도, 항체의 농도를 바로 항체 역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항체 역가를 줄여서 항체가라고 하는데, 여기 정의에도 항원에 대해 생성된 방어물질, 항체의 양을 항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면역원성에 대해 공부했었죠. 면역원성과 항원성을 공부했습니다. 항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비세포가 항체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의미니까 면역원성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상관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는 면역원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겁니다. 항체가 많아지는 걸 보면 비세포가 활동하고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여기 기하 평균은 뭘까요? 신기하게도 생물학적인 값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그 변환을 하게 되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항체가를 산술 평균으로 대표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하 평균으로 대표값을 구해서 백신의 효과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여기 항체가를 나타내는 GMT의 GM은 지오메트릭 민으로 기하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보면 전부 다 기하 평균 역가를 사용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면역원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중화항체 기하 평균 역가 GMT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도 숫자로 나와 있죠. 37.26이라고 말입니다. 이 뉴스 기사는 이 GMT 숫자가 작게 나왔다는 건데요.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기에는 288.78이라고 하는데 37.26은 상당히 작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쉽게도 2차 접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2달 만에 중화항체 역가가 너무 낮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유효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체 역가가 빠르게 낮아지면 이것도 백신으로서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항체 역가는 꽤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어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지속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이것저것 따져야 할 게 많다는 걸 또 한 번 알 수 있습니다. 효능과 안정성은 물론이고 지속 기간까지 충분히 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백신 후보 물질들 중에 백신으로 출시되는 건 운명의 여신에게 선택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모든 자격을 갖춘 백신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 백신 후보 물질은 중화항체가 너무 빠르게 감소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넥신이었네요. 중화항체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차 접종을 해도 2달 만에 중화항체 역가가 곤두박질 치는 바람에 후보물질 유효성을 고민해야 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노코박스의 중화항체 역가를 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체가 충분히 생기는 것은 물론 지속기간도 길어야 합니다. 그래야 백신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중화항체란 병원체를 방어하는 항체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항체 역가는 항체 농도는 항체 정도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또한 중화항체 역가는 면역원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충분히 많아야 하는 것과 더불어 지속기간도 길어야 한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산술평균이 아니라 기하평균으로 계산했죠. GMT라고 하는데요. 뒤에 남은 시간에는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더해서 n으로 나눠주는 것만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곱하는 것도 평균이 있습니다. 그게 기하평균입니다. 2와 8의 산술평균은 2 플러스 8은 10에서 10 나누기 2는 5가 나오죠. 하지만 2와 8의 기하평균은 2 곱하기 8은 16에서 16의 2제곱근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와 8의 산술평균은 5이고 2와 8의 기하평균은 4가 나옵니다.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중화항체 역가는 산술평균이 아니라 기하평균으로 구할까요? 기하평균은 로그의 산술평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덧셈과 곱셈을 왔다 갔다 할 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도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입니다. 로그를 취하면 덧셈과 곱셈을 왔다 갔다 하죠. 마찬가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로그를 취한 값이 있는데 전부 더해서 n으로 나눠주면 뭐죠? 이건 산술평균입니다. 로그 값들의 산술평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수함수 엑스포넨셜을 취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기하평균이 되는 겁니다. 왜냐? ln_a1, ln_a2, ln_a3는 ln a1, a2, a3죠. 이건 산술평균입니다. 여기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A1, A2, A3가 되는데 이게 곱셈이죠. 기하평균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머리 아픈 작업을 하느냐? 바로 정규분포를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사용하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으니까 의미 있는 통계 작업을 못하겠죠. 하지만 로그만 취해주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할 수 있는 작업이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해주면서 정규분포에 대한 이점을 가져가려고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